네,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설 연휴 동안 모두가 좀 고즈넉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명절을 즐기시는데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너무나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짧게 보면은 지난 한 달을 갖다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보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어느 때부터 흔한 얘기로 망조가 들었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작년에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한 7월 달부터 최저임금 때문에 살짝 보면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서 15만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른바 평화 무드가 일게 되죠. 그리고 9월 19일 바로 직후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때 50% 선으로 추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10%포인트 훌쩍 넘어서 추석 연휴 끝나서는 계속 60%의 어떤 고공행진을 하다가 11월이 오면서 이른바 망조가 들기 시작해요. 첫 번째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1월 10일에 청와대 경호원이 홍대 앞에서 시민을 갖다 폭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11월 23일은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의전 비서관이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서 사표를 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보면 어느 순간 보니까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어느 반원이 보면 자기 지인의 수사를 알아봤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12월 중순 되면 그것이 바로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 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12월 7일 그야말로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포항무도한 그런 어떤 수사 압박에 못 이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야말로 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이 깨지고 40대 이제 후반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 선언. 그 다음에 1월달 와 보니까 1월 중순에 손혜원, 서영교, 그리고 1월 말에 드디어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드루킹과 공모하여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조작했다는 그러한 죄로 바로 법정 구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 40% 초중반을 갖다가 헤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한 가지, 즉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만 쭉 한번 팔로우업 해봤어요. 그 다음에 바로 1월 말에 또 터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어떻게 수상쩍은 예전에 주택거래, 남편과 주택거래, 그리고 곧 이어서 보니까 지난 여름에 이미 벌써 동남아시아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김현철 씨의 경제보좌관이죠. 자, 헬조선 푸념하지 말고 동남아 가라. 하고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그야말로 동남아 가라. 얘기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로 사직했는데요. 자, 여기서 김경수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결국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게 된 2017년 5구 대선, 그리고 그 전인 정확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그때부터 보면 뭔가 여론 조작을 갖다가 아주 그야말로 매크로 킹크랩이라는 걸 통해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 의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그야말로 큰 소리로 뭔가 보면 진실의 목소리를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지적,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감히, 잠깐 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감히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어떻게 촛불 대통령을 이런 오만방자한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가 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논거를 갖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침 제가 나름대로 예전에 방송하면서는 늘 항상 그때그때 일지를 써놨거든요. 그 일지를 써놨던 일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2016년 10월 24일에 처음으로 이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날 1분 40초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이때부터 보면은 정호성이가 체포되고 안정범이가 체포되고 하면서 검찰이 이제 보면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으로서의 재임 중에는 민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공소시효도 중단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피의자가 아니라 사실 참고인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11월 4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 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오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9분 30초에 걸친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이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씨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만약에 김경수 그 위에서 김경수가 그렇게 큰 일을 갖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현역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그 최종적 지시자, 책임자는 결국 당시 문재인 후보,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러고 저러고 조금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보면 문재인 당시 전 대표를 비롯한 그 당시 야당들은 거의 죽기 살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흔한 얘기로 두들겨 팼지요. 보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0일 정도 되면 문재인 전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냅니다.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닌 분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축하한다고 축전을 보냅니까? 이거는 이미 대통령 행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을 내놓아라. 애국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며. 그 사람들은 애국적 결단을 촉구한 거죠. 여기에 법률가 출신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개헌 없이 정권을 탈취하려는 라면서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11월 12일 날 3차 촛불 집회가 있었고 등등등등등 하면서 11월 15일 또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11월 15일 기자회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빨리 퇴진을 선언하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면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기구, 즉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정당이 합쳐서 그런 비상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어떤 뒷수습을 하겠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퇴진 선언할 때까지 전국적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고 저러고 하는 가운데 11월 20일이 되면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죠. 그러니까 검찰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오전 11시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2016년 11월 20일 당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전전날인 11월 18일 대구 출신의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불악위, 법은 어떤 경계도 없다, 어떤 높은 사람도 눈치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이 당시에 보면 아시잖아요. 그 당시 야당에서 거의 박근혜 어쩌고저쩌고 막 밀어치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미 킹크랩, 드루킹, 드루킹만 있었겠어요. 드루킹 같은 그런 여러 세력들이 끊임없이 네이버, 다음 등에다가 마구 요즘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갖다가 확대 재생산하고 거기서 검찰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그 불을 지르고 거기에 민주노총, 전교조 등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악다구니를 쓰고 이런 분위기에서 바로 11월 20일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이른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하게 됩니다. 자, 역사는 도돌이표입니다. 보세요. 지금 김경수 문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겁니까? 아니, 문무일 검찰총장님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법이 법불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 김경수가 무슨 재주로 그런 일을 갖다가 자기 주도적으로 벌였겠습니까? 이런 혐의를 가졌다면은 당시에 최순실도 법 확정됐던 거 아닙니다. 기소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바로 피의자로 입건했던 대한민국 검찰. 자, 2019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물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와 지금 다른 게 있죠. 죄송합니다만 우파에는 민주노총이니 전교조니 한국노총이니 참여연대니 이 우군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바로 돌격대 역할을 했던 민중연합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중연합당이 뭔지 모르시죠? 그게 바로 통진당이 해산되고 그 사람들이 뭉쳐서 이름을 바꿔서 만든 당이 민중연합당입니다. 그들이 촛불 집회 때마다 그 효자동 사거리까지 매일 가서 돌격대 선봉대 마냥 뚫고 나가면서 차에다 마이크 달고 선전선동했던 바로 자들이 민중연합당 자들이고, 그 뒤에서 보병 마냥 그야말로 촛불을 들고 그 앞에 행진하면서 때로는 법원을, 때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청와대를 갖다 윽박질렀던, 그리고 모든 언론사를 윽박질렀던 것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노총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모든 거 다 치웁시다. 우리 설 연휴 때 한번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 검찰은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김경수를 갖다 법원에서 법정 구속했으면은 과연 그 당시에 그러저러한 이른바 여론조작, 그야말로 1억 건에 가까운 그 건을 돌렸다는 드루킹, 킹크랩, 이것이 과연 김경수 혼자의 생각일까요? 경인선을 부러지셨던 김정숙, 또 그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몰랐을까요?